오늘 사례를 보내주신 분은 30대 여성이시네요. 젊은 시절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겪은 것 같아요. 언제나 수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신분도 정말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대처로 상황을 시원하게 헤쳐 나가셨네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출퇴근 중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어요. 계속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많아져서 결혼을 합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30을 넘어 결혼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했고 결혼을 희망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저도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기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저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지만 아빠는 아플 때는 많았죠.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에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분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중견기업 다른 분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키가 너무 작고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잘생기고 허우대가 있는 것만으로는 뭐 하나요?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결국 바람을 너무 피워서 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남자가 그렇게 잘생긴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우리 엄마와 제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소개받고 나서 한번 사귀어 보니 그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자도 가정을 중시하며 부드럽게 사귀고 싶었습니다. 받았으니까요. 소개받았던 남자는 평범하고 소심하며 말소리도 작고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바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개를 털면서 남편의 희망에 따라 그만뒀어요. 남편은 그래도 집에 아내가 있으면서 살림을 도맡아주는 걸 바라기 때문이죠. 저도 그게 행복한 가정꼴이라 근데 훨씬 도움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하기로 했어요. 제 직장이나 일도 상당히 유망한 편이었지만 제 인생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생활은 제법 행복했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시댁분들은 무척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 부모님하고 시누이가 명 있었는데 세 분 모두 상식적이고 말투도 점잖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네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엄마는 부디 가끔씩 제 엄마는 제가 친정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평성시장에서 일해해 오신 적이 있어서 말투도 좀 거칠고 공 모습도 거친 편이에요. 아예 네가 그렇게 점잖은 집에 시끌 수 있어 얼마나 다행한 건지.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준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보기에 어때서? 아예 엄마는 겉모습도 이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엄마가 얼마나 가슴 따뜻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내가 수험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사실 누가 봐도 편안한 집에서 사는 스택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다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런 신호 없이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한 번도 까딱하지 않고 오직 제가 손만 닳도록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도와달라고 불러주셨죠. 시누이가 직장을 다니면 어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3년 넘게 백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걸 보니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했죠. 어머, 아가씨,
저 지금 설거지하면서 손에 못 들겠는데 스탁 중에 치워주시겠어요? 어머님께서 찌개도 오셔야 하는데 자리가 없네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신뢰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말을 들었어요. 추후에 좀 더 말이 늘어났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마음이 무덥게 시작했어요. 제가 한 살이라도 위인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숟가락, 젓가락도 식탁에 없는데 나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 새언니. 그거는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신뢰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데 그때 당시에도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나를 보고 나도 한 게 아니면 외출해서 일을 돕게끔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언니는 잘 하잖아요. 집안일 원래 밥집 하시는 분이라면 주방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말을 덧붙이며 살짝 날 쳐봤어요. 근데 글로 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투가 너무 건드리는 듯한 말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지금도 제가 거의 독박으로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물론 샤머니 요리를 주로 하시긴 했지만 재료 손질과 설거지는 저가 다 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겠지만 정작 요리보다는 그런 앞뒤 절차들이 훨씬 더 힘들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니요, 아가씨. 제가 얼마나 부엉이에 익숙하다고 해도 손이 놀고 있는데 아가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아가씨가 정말 바빠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하려는 게 없는 거요. 아,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가씨,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세호 신위가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제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인 아저씨는 거의 발광하면서 제게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아니,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사모니는 집도 별거 없잖아. 그리고 언니는 등지만 아줌마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아, 미안해요 아저씨.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아니거든요. 얘들아, 왜 그러니? 그때 작은 방에서 쌀 가지러 들어갔던 시녀한테 나오면서 노란 소리를 부르셨어요. 무언가를 언급하지 않고 자리에서 이동한 순이가 시어머니에게 했다가 음식을 쏟아냈다는 듯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엄마가 세워서 너를 위해 할 일이 없는데 밥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방금 말한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무스탕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떨어질 뻔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조금 엄격했지만 그때까지는 전적으로 화를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 행동의 원인은 한숨을 쉬면서 시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편을 들어달라며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도 이러한 숨소리는 내뱉지 않았다. 한 번쯤이었지만 그 인물은 수수한 분이었고 상식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오시부이 씨는 제 성품이 저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마도 공무원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서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씁쓸한 꾸중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그저 머리를 숙여들었지만 제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악수도 말도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도 분노가 나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뢰를 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니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너도 그런 소리 한 거니 사사실 사람이 게으름으로 좋은 것이 없잖아요.
몸무게도 늘고 몸도 무겁게 되며 다른 일도 안 하게 되고요. 그냥 좋은 재수를 한 말이었어요. 전 정말 일을 저 혼자만 많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 했지만 순호이한테 수련 소리를 따끔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신한테 너무 의지하고 저희 남편도 신호이한테 거의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랜 시간에 공부하느라 살도 찌고 몸도 무겁게 해버렸어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어요. 주세요. 아가씨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더 세련된 옷을 입을 수 있죠. 어째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몰라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방금 순이에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화가 나면 바로 말을 내뱉는 성격인데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거라 미안해요. 순이가 살을 빼든 안 빼든 이 상관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거, 순이가 살이 쪄도 안 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할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전 순간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샤머니 화를 내신 것 같아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확실해서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건 이제 잘 알겠어요. 너 정말 못된 애구나. 샤머니 눈매가 아주 날카롭게 노려봤다고 하시면 어머니가 저에 대해 처음으로 열린 마음을 보셨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 집에 와서 만난 남편은 테크니션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큰 소리를 했어? 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했던 마음이었다고 원 그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그 애 지금 얼마나 예민한 거야? 신이 먼저 말하지 않고 날 도와줄 것이라고 오부까지 나에게 부엉이 일라고 잘하면서 자기가 왜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고 좀 참으면 어땠을 텐데 그렇게 말이야 뭐. 그 정도 아니잖아.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른이면서 왜 그걸 못 참아? 남편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듯 많이 변했어 솔직히. 그 반응이 더 상처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신이 남편이 소심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는 것 같더군요. 결혼을 잘못한 것일까 싶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관계에서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노인은 그 집을 따라 들어가서 어린이 한 명이 천변을 까요 받았습니다. 수대가 서도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했고 신호 현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20대가 이미 마음이 치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쟤를 보면 도끼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고 만나면 바람 소리를 생확인하도록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대체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질이 참을 수 없어 말을 내뱉는 바람에 딸과의 관계가 스틱스 코드까지 끊어진 거라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나에게 매우 딱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 가점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했어도 절대 즉시 대놓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결정적으로 해요. 대체 수 한 방에 한 번에 뭐라고 속아서 건지요? 저한테 맡기지 못하게 대놓고 나가기를 시작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할 때만 시험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마음이 돌아오셔서 그러시는지인지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아주 달콤하게 보셨어요. 물론 평소에 그냥 대화할 때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미역이 저와 제 친정말을 깎아내릴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이것저것 해오신 것을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평소 대화할 때 이웃집 사업 이야기 같은 것이 나오면 초조해지겠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 난 평생 가정에서만 살아서 밖에서의 일은 잘 모른다. 뭐,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 보면 집에서 있으면 좀 편하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일하셔서 꿈의 술 줄도 모르고 취향도 그러신 거 보구냐. 별다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되게 안 좋은 게 있죠.
좀 그럴 때마다 뭔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별다른 말도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하려 한다는 걸 듣고 나니 그것도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속상해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억양이 무라져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밥집을 운영하신 지 20년째 같은 거든요. 그 전에 채소 가게나 생선 가게를 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돈이 많이 모인 후로 밥집을 오픈하셨죠. 그만큼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제게 이런저런 반찬도 자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회사에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동료들이 그런 점을 괜찮게 받아들일까 조심스러워서 못했었고 시간이 지난 후부터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감사하다며 맛있게 드셨는데 시어머니와 충돌이 생긴 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저는 엄마가 불러서 싸주신 반찬을 가지고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아가 뭐니? 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이런 거라도 좀 드려서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도 반찬을 많이 싸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눈빛이 뜨겁게 변했어요. 어, 뭘 그렇게 많이 싸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 친정 엄마가 엄청 주시더라고요 하고 저는 설명했어요. 사장님은 혹시 부인이 저희 엄마가 손이 너무 커서 집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라며 웃으시고 저는 얼른 식탁 위로 반찬을 가져다 놓았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밥집을 운영하시는데 손이 크시다 보니 언제나 손이 큰 반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통 영업시간이었는데 그때 샤머니는 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다가 귀찮다는 표정을 짓며 제게 다가와 반찬 뚜껑을 열었어요. 아디, 보자. 마늘종 장조림 굽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한 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정말 맛나요. 저는 먼저 그때 보시라고 작은 그릇에 새우튀김을 내놓았고 소시지도 가져다 놓고 어머니 앞에 밀어주는 도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밥부터 따라 먹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가 바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땅한 말씀을 하시며 제게 보았지만 적당한 말을 선택해 주셨고 말씀을 아끼셨어요. 어색해서 한 입 먹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대로 엄마의 솜씨 그대로 계속하셨어요. 너무 맛있고 감칠맛 있는 그런 반찬으로 여전히 맛있습니다. 제가 감탄했더군요. 솔직히 엄마의 반찬을 칭찬하는 건데 사모님이 보시면 어이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곧바로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내쉬어서 반찬통을 둘러보셨어요. 아닐 앞머리가 이렇게 많이 주셨다니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가끔씩 갈 때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니까 잘 쓰시지 않을까요? 미신같이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순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투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그 전에 그 일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계신 건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반찬에서 근데 조미료 맛이 너무 세서 누구냐? 가게 하셔서 그런가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이 고개를 젓으셨어요. 저는 뭔가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착한 분이셨고 저한테 잔소리도 안 하셨거든요. 다만 식단의 변화를 가져와 지난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내게 조금씩 안 좋은 기색을 보이셨지만 그건 말이에요. 대체 뭐가 그러실까요? 어머니가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원래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몸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건강관리는 전혀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런 음식을 먹으면 곧 당이 생길 거예요. 야, 너무 달려서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내다가 놓고 정도 볼 것만 하는 소리 내길래. 아무튼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라 그런지 맛이 다 다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해. 우리 집은 이 홈하겠다. 이전에도 분명히 반찬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할 때 수학 뭐냐고 지금 나한테 뭔가 틀린 게 있으시고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우울해져서 저는 싹은 반찬을 전부 다시 제대로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최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인간은 또 다시 자기 재단을 만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러셨었지만 뭐 다른 채로 살이 쪘다는 것 같은 말을 며느리한테 고운 말로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아가씨가 먼저 나한테 120 그러니까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건 좀 잊어버리라. 그걸 기억하고 계속 추다니 언제까지? 업계를 고를 거야? 아, 그래도 이 어머니가 좀 심하신 게 아닐까 싶어. 우리 엄마가 열심히 싸주신 거야? 갖다 들은 건데. 우리 집에서 먹어. 장모님이 반찬을 좋아하시던데, 너도?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야. 장님 반찬 중에 기름지고 단 게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렇게 답했는데, 진심 남편이 입을 꼬며 버리고 싶다는 거래. 어쩌면 인간이 내 성질을 진짜 몰라서 이런 거일지도 몰라. 아쉽기도 했어요. 어쨌든 신랑한테 더 말도 있고 하니 이번에 넘어가자고 생각했어. 아니야, 생각 아니면 다음엔 어쨌든 수택하고 첫째는 분명히 현 망한 건. 아뇨,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 생각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끝볼 때마다 제게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특히 외모에 비해 경험이 적어 가정에서 배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어른으로서 제게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죠. 그러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어요. 사실 상냥한 어조와 점잖은 말투로 몇 번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받은 말들이 상처로 남아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시어머니와 시뉘에게는 변화가 없더군요. 무슨 말을 해준다 해도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로 게임에 현혹되어 계속해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다른 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빨래도 도와주고 요리도 도와주며 설거지도 한다는데 우리 집은 그러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냥 밤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게 다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대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불행했던 제 모습을 알기에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상징이 되었죠. 수학적인 금액만큼만 가족끼리 모여 밖에서 식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도가 뭐지? 라며 취하고 지근치 않게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집안일에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셔서 친정 어머니를 위해 따로 신경 써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어쩌다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겠죠. 사귀는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는 굉장히 외로우셨어요. 주변에는 별로 친척들도 없었고 아버지는 낮에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혼자 사시면서 활기찬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꼬막이 그리 들어지기 시작할까요? 그래요. 가져다 놓으세요. 아이쿠, 어머님 외적 나 하세요. 며칠 만에 얼굴도 보고 초침을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기겁하셨지만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입장으로 어머니의 반발을 억눌러 버렸어요. 그럴 때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좋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생신을 맞이할 때 저희 어머니도 함께 모시러 갔어요. 그쪽도 좀 괜찮은데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먹을 생각이신가요? 그래, 집 밖에서 먹을 필요가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밖에서 힘들게 준비하지 말고 집에서 해서 함께 먹는 게 어때요? 한우 좋아하시나요?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놀라셨나 봐요. 돈이 어디 있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그냥 삼겹살 먹을래요. 아니요.
생일이니까 한우를 먹으려고요. 나중에 한우 먹으려고 일은 타음에 둔다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빠의 말에 놀라셔서 사실 눈치 없이 망설이는 듯해요. 솔직히 전 엄마와 함께 할 때 조금은 얼굴을 기울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결국 삼겹살을 먹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눈치를 살펴보니 시어머니는 제 엄마가 온다는 사실에 겉돌려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삼겹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판화가 더해진다고 아깝다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계속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뭘 먹든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대신 세계체를 바꾼 것이 놀랍고 돼지고기를 불러와서 놓으면서 그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엔 게임에 빠져들어 남편한테 말을 해도 들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적대적으로 쳐다보며 시아버지는 방관자였고 신부는 또 다른 관계였죠. 제가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혼자만 있으면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는데 왜 자꾸 설자입니까? 내가 방을 익혀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다투게 된 때부터 고민이 지속되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쉬어도 되는지, 어머니가 나를 나쁘게 보시거나 남편이 돈만 벌어들이는 면으로만 보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를 제출해서라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연락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왔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입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변화된 잔업이 많았으며 알아보는 일도 했고 취직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여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까지 남은 석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남편과 시부모께 말씀드리고 다시 회사 다니기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외벌이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돈을 더 벌어오면 좋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샵사인 어제는 생신날이라 아침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아주 풍성하게 즐길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그 아침부터 저를 불러들여서 요리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미역국과 불고기에 작은 책도 곁들여서 잔치상처럼 차려 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감사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적당히 접시에 옮겨놓거나 떠나셨죠. 그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서 설거지하라며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시아버지한테 상순 축하드린다 했다는데 좀 더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래요? 상냥하게 창백한 듯 나를 아래 위로 훑으시더군요. 결국 너도 내 어머니가 그렇게 타서저렇게 물려받아서 답답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디 한 구석이라도 꾸밈이 있어야죠. 어머님. 아이쿠, 답답해. 오랜만에 내리면 울인된다고 생각하죠. 조카 어머니는 온화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셨죠. 일상적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날은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실 제 어머님은 아버지의 생신날이었는데 함께 밥 먹자고 제안했을 때 아주 기쁘셨어요.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어서 죄송스러워했답니다. 좋아하셨나요? 루머의 전체 내용을 전체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떠올라서 엄마를 초대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어른들의 초대를 받았어. 전환책을 폭시하며 엄마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어.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심각해졌죠. 아니, 잠깐만, 어머니께서는 아니요. 내가 잘못을 한 부분도 있지만
어머니는 어른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나 뭐, 며칠 동안 참고 있던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 화도 나. 1이면 그래, 2이면 다를 거야. 2. 김서방 낙과 지내지 않은 편만 줄어든 내가 주속이 뒤집혀져 제가 화를 낼 때 친정말도 그제서야 전말을 알게 되어 심각해주셨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김씨도 그렇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쓴 말로 생겨난 문제라 진정한 마음으로 처음에 환영해주던 것과는 다르게 달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셨죠. 하지만 이왕 초대를 받은 것 같으니까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편히 자려고 하고 있어요. 점심때도 시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다른 반찬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려고 하는데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와서 선박을 하시고 나가는지 굳이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녁이 되었죠. 제가 정말 엄마로 오셔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시지 말라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와도 이제 와서 물을 쓸 수 없으니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바빠지면서 삼겹살과 온갖 반찬, 김치, 국, 찌개를 준비했어요. 왜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많은 반찬을 준비하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간에 맞춰 오셨어요.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데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오늘의 식사 준비는 거의 좋은 채로 마친 것만 같았거든요. 시누이는 백수인 채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아이 방을 나와 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퇴근하고 이제 어슬렁거리며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앉으시며 턱 끝으로 나를 1위로 할래라고 시키기만 하셨지.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저릴 정도로 피곤한데 하는 머리끝까지 난 창피를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신세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보이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선물로 가져오신 엄마는 활기를 띠며 인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엔 마음 아픔이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식구들은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어라 해놓은 반찬, 밥에 9가지 찌개, 그리고 상추, 몇 진 쌈채소, 마늘을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조씨 아버지는 많이 드시라고 차린 게 없다며 저희 엄마에게 경향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차, 이건 전데 왜 당신이 차린 게 없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죠.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입맛이 좋은 편이라 어떤 음식을 차려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좀 그렇게 엄마가 좋아서 계속 엄마 쪽으로 반찬을 밀어주곤 했어요. 드렸고요. 그런데 셔머닌 그게 별로 받은 게 아니신지 계속 저희 엄마 쪽을 보셨어요. 사실 뭐 영어로 쳐야 한다면 저희 엄마보다 더 많이 호수를 먹었어요. 살도 신이가 훨씬 많이 주어졌었고 신이는 제대로 저희 엄마에게 인사도 않은 채로 고개만 숙이고 밥을 퍼먹고 계셨어요. 아, 사부인, 상추 좀 드세요. 시어머니가 문득 저희 엄마께 그렇게 권하셨어요. 엄와 사부이 감사해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시어머니 호의라 생각하셨고 웃으며 상처를 찢어 드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채소 정말 많이 드신거든요. 그날따라 그냥 뒤지다 보니까 고기만 집어 드시고 채소를 안 드셨던 건데 샤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오실 거예요. 아, 샤맨이 원래 채소를 안 좋아하시는 건가 봐요. 업무 아니에요. 저 상차 국계니까 친절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천직은 살이 좀 찐 것 같지만 순간 친정엄마가 구주셨고 저도 놀라 동작을 멈췄어요. 어제와 달리 남편은 아예 못 드는 모양이더군요. 조금 환경에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주고받았던 일들과 말씀이 떠오르면서 뇌속 찬물이라도 깨 얹은 것처럼 정신이 들떴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색한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인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고기 말고 상추나 드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살만 더 찌를 거라고요. 아,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그대로 헤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흘끗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어머니를 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사실 제 성격이 그다지 사나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눈을 맞춰 보았어요. 제 어머니, 지금 제가 아가씨에게 살찔 것 때문에 저희 엄마에게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한 게 조금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할 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놀라셨어요. 사돈 씨가 지금 살찔까봐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정신이 똑똑하다는 거겠죠. 아, 응, 넌 어느 정도 그런 건지. 너는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 개수를 할 수 없다면 말해 주셨어요. 말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구박하시는 거에 아무 말 없이 받아낸 거고요. 그것도 아주 넘칠 만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친정하면 되라고 했어요. 엄마가 먼저 나가셔도 돼요. 이것이 왜곡이요. 그걸 땀 흘리며 가장 알았는지 병행하며 저는 이러고 있어요. 참 웃기죠. 저는 만일 꿈속에서 한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했어요. 머리에 마늘이 얼굴로 떨어지는데 셔머니마저 말하지 못한 채 굳어서 앉아 있었나 봐요. 당신이나 마늘 먹고 사람 좀 되세요 라고요. 너 이러고도 멀쩡할 것이냐. 왔다 그래 기관자의 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이야. 내가 아침에 말을 풀어서 던졌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당황한 것 같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지. 월싸움이라는 게 기세 부러져서 그 좌절 말리려고 일어난 남편은 밀어붙이고 호되게 소리를 지려서 거지 같은 집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참아들었던 이 다른 사람 엄마한테 살이 어쩌고 하는 거 더러운 놈이라고. 짓거리고 사흘 휴무 툭하니 어린애야. 거봐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시집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대로 돌아왔어. 남편이 동네 주민들이 따라오면서 나왔지만 내가 노려보자 기가 죽어서 도망 들어갔죠. 저는 그대로 친정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참이나 참고 참았던 만큼 아무런 미련이 없었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계속 잘했다고 하면서 함께 지내기를 원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전화가 내게서 오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봤던 남편은 미아가 나가려고 했고 들어오려고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정말 징글징글해서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촉구했죠. 그 원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그런 시골에서 대체 뭘 해먹고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다 알아서 먹고 살 직장 도구를 해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맞받아 주었어요. 그 제사의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이혼해서 나가버린다는 걸 알아낸 모양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시아버지와까지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무시하고 이혼을 요구죠. 결국 남편인 메탈은 버틸 수 없어서 제 유고를 드렸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쉽게 했겠죠.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진정으로 대놓고 살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는 안에서 말이 있는 것이다. 법이네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 후 홀로 살다가 이미 구해두었던 직장으로 돌아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일하니 오히려 몸도 각본하고 더 편하다고 느끼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 이후로 홀로 행복하게 살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지만 본인들끼리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미 오랫동안 다른 이에게 맡겨놔서요.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좋겠어요. 음악